이 라이프니츠 공식이라 불려지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10번을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phi 알파라는 함수는 잘 보세요. 여기가 u1 알파 그리고 u2 알파예요. u1 알파, u2 알파, f x 알파 그리고 d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파는 a하고 b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에요. 자,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이거 잘 보세요. 이 안에 x하고 알파로 되어 있으니까 이변수 함수예요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수가 두 개인 이변수 함수를, 자, 여기는 지금 x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계산하면 알파가 남는데요. 자, 이제 x에 대해서 적분하려고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값이니까 최종적으로 알파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얘를 이 피적분 함수를 적분을 x에 대해서 해요. 알파를 상수 취급하고 적분하고 나서 이거 역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종점 대입하고 시점 대입하면은 자연스럽게 x 위치에 대해 다 알파 들어갔으니까 알파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만의 함수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파이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이 라이프니츠 공식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미분하면은, 자, 이제 이런 가정은 이제 말로만 다 설명할게요.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라이프니츠 공식이에요. 자, 이제 이 fx 알파와 그리고 이 f를 알파에 대해서 편입을 한 거예요. 알파에 대해서 편입을 한 것이 요 범위 안에 있고 또 요 범위 안을 포함하고 있는 x 알파 평면의 어떤 영역에서 연속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u1 알파와 u2 알파가 요 범위 안에서 연속이면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 연속이며 또한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이게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약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밝게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함수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인테럴 u1 알파, u2 알파 구간은 변함이 없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요 피적분 함수를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 한 시오라는 얘기예요. x 알파 dx가 돼요. 이걸 이제 편미분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f, 자, 이제 x 대신에 요 종점을 대입합니다. u2 알파 그리고 얘를 미분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일반화된 미분적분학의 제일 기본 정리, 라이프니츠 정리를 적용하듯이 이렇게 종점 대입하고 종점 미분한 거 곱하고 마이너스 시점 대입하고 여기 x 대신에 시점을 대입합니다. u1 알파 그리고 u1 알파 그리고 여기 u1 프라임 알파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증명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뭘 나타내는지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했던 이거랑 비교해 본 거예요.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일변수 함수예요. 다른 거 잘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ux, vx, 그 x 대신에 알파를 썼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가 문자가 두 개인 이변수 함수고 여기는 일변수 함수예요. 일변수 함수일 땐 이렇게 계산돼요. 요것만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다변수 함수에 대한 것을 계산할 땐 요 항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 역시도 라이프니츠가 찾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 공식이라 불려지는데요. 자, 난이도가 좀 높은 공식이긴 할지라도 서로 이렇게 세트로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피적분 함수가 일변수 함수, 피적분 함수가 이변수 함수예요. 자, 그럼 미분하면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볍게 들으세요. 이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평균값, 그 평균 변화를 구해가지고 극한치에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도함수의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파이 알파를 델타 알파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 이렇게 계산해서 델타 알파를 0으로 보내가지고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흐름은 이걸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얘부터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자, 델타 파이 알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파이 알파는 함수값에 차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마이너스 파이 알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파이 알파의 정의가 요거잖아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델타 알파라면 여기 알파일 때 알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당연히 이 기호로 써서 적분기호로 써서 표시한다면 u1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u2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그리고 f x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그리고 델 dx 그리고 여기가 요거예요. 마이너스 인테랄 파이 알파는 문제에서 주어졌던 u1 알파 u2 알파 그리고 f x 알파 dx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약간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변형을 할 것인지 한번 볼까요? u1에서 u2까지를 적분하는 것을 자, 예를 들어서 수직선상에다 그려놓고요. u1 알파 더하기 델타 알파가 있고 여기가 u2 알파 더하기 델타 알파가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from to의 뜻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것을 중간에 여기 u1 알파가 하나 있었다고 간주하고 여기에 u2 알파 있었다고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에 있었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적분을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는 성질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u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적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적분하는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 그림을 잘 보고 계산할 거예요. u1 인테랄 u1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u1 여기서부터 u1 알파까지 적분합니다. u1 알파 그리고 요 그대로예요. 피적분하면서 요 첫 번째 적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알파 더하기 델타 알파 dx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여기 요 두 번째 구간에서의 적분합니다. u1에서 u2까지를 적분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인테랄 u1 알파에서 u2 알파까지 f x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dx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여기 u2에서 이 세 번째 구간이에요. u2에서 여기까지 적분합니다. u2 알파에서 u2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fx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dx가 돼요. 자, 요 점선으로 묶어놨던 이 첫 번째 적분을 세 개의 이 적분의 합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마저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인테랄 u1 알파 u2 알파 그리고 f x 알파 dx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u1 요거예요. 얘하고 얘는 구간이 같아요. 피적분함수는 달라도.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단 하나로 묶어서 표시하겠습니다. u1 알파부터 u2 알파까지. 자, 요 구간이 같으니까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거예요. f x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마이너스 f x 알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고 dx입니다. 자, 요 두 개는 계산이 됐고요. 이제 남은 거는 얘하고 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를 이제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자, 이제 요 두 개를 한 번 더 쓸까요? 인테랄 u1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u1 알파 그리고 f x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dx가 된 거고요. 나머지 두 개 그냥 쓴 거예요. 인테랄 u2부터 u2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fx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dx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요거 점선을 표시했던 거는 이렇게 적분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고요. 세 개로 나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잘 분해한 다음에 다시 두 개는 구간이 같았으니까 묶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다시 쓴 것 뿐이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시도할 것이냐면은 자, 이제 평균값 정의를 적용하려고 해요. 자, 요 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식 여기도 지우고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잘 보면 x는 고정되어 있고 알파가 움직이죠. 자, 그래서 fx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마이너스 fx 알파를 자, x는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는 것은 지금 알파가 움직였으니까 델타 알파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x는 고정되어 있고 알파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건 알파가 움직인다 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거 마치 뭐예요? 일변수 함수로 본다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평균 변화율이 평균값 정리해서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변수가 두 개예요. 변수가 두 개니까 움직이는 건 x는 고정돼 있죠. 움직이는 거는 알파가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f 알파 첨자를 쓴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문자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x 알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잘 볼까요? 요 부분, 요 밑줄 쳐는 부분은 그럼 얘를 이쪽으로 곱한 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오른쪽으로 곱하면 여기가 f 알파, 즉 요 부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f 알파 그리고 델타 알파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바꿔서 표시를 해보면 여기 지우고 여기다 계속 써볼게요. 최종적으로 이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델타 파이 알파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쭉 계산한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쓰면은 여기가 f 알파 x, 알파 그리고 델타 알파는 이 x에 대해 적분할 때 상수 역할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인테럴 u1 알파 u2 알파 그리고 f 요 함수예요. 알파. 자, 이제 보세요. u1 알파, u2 알파, f 알파, x 알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이 일단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이제 여기 아까 보라색 밑줄 쳐놨던 두 개의 함수에다가 각각 뭘 적용할 것이냐면은 얘네들 피적분 함수 똑같아요. 자, 여기다가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 자, 평균값 정리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평균값 정리. 자, 요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시점과 종점이 상수인데 변수가 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얘가 시점, 얘가 종점이라 편의상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종점에서 시점을 뺀 거의 역수죠. 이 적분값은 종점에서 시점 뺀 거 역수에다 곱하면은 이게 된다는 얘기니까 얘를 1로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보라색 밑줄 쳐는 부분은 마치 여기에 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은 b-1을 1로 곱한 거와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할 때 저쪽으로 곱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곱해서 계산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얘는 이렇게 알파, 여기는 알파 더하기 델타 알파죠. 그러면 아래 거 위 끝을 바꾸면 부가 반대가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계산하기 좋게 부를 반대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요거 한 번 더 썼더라 볼게요. 그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 거 위 끝을 바꾸면 부가 반대가 돼요. 얘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지게끔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더하기 델타 알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얘를 먼저 쓸게요. 얘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합니다. 이 부분은 자, 종점에서 시점 뺀 거에 역수를 곱하면 이거가 된다는데 얘를 1로 곱해버리면 적분값이 두 개의 곱과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요걸 뺀 거는 알파 더하기 델타 알파의 함수값하고 알파에서 함수값이니까 델타라고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델타 U1.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얘를 먼저 씁시다. 플러스를 먼저 할게요. 플러스 델타. 자, 이제 함수 이걸 곱하는 거예요. 얘가 구간의 길이니까요. 이거에서 이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이 말은 U2 알파 더하기 델타 알파에서 U2 알파를 뺀 것을 델타 U2 알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같은 논리로 여기서 이걸 뺀 거 U1 알파 더하기 델타 알파 마이너스 U1 알파를 뺀 것은 델타 U1 알파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구간의 길이 두 점 사이의 차가 종점에서 시점 뺀 것이 각각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밑에 걸 먼저 쓴다 그랬었죠? 자, 이제 얘를 먼저 쓸게요. 델타 U1 알파 그리고 함수값이에요. 자, 함수값은 얘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F, 여기는 X, 그 다음에 자, 여기 X, 알파, X,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까요? 자, 여기는 X지만 여기는 X 바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뭔가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뭔가 있을 테니까 그냥 편의상 번호를 붙여서 표시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이걸 했으니까 델타 2를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써놨군요. 자, 그 여기를 그냥 이렇게 x2 그냥 편의상 맞춰놓은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x바가 이 구간 안에 있듯이 이런 x2가 당연히 이 두 점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2라고 그냥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건 됐고요. 요건 또 계산해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델타 u1 알파 fx1 여기가 1이니까 얘도 1으로 씁시다.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는 함수에다가 평균값 정리 쓴 거고 얘는 적분에 대해서 각각 평균값 정리를 활용한 거예요. 이제 이 식의 양변을 델타 알파로 나누겠습니다. 델타 알파분의 델타 파이 알파 이퀄 이걸로 나눴으니까 인테그랄 u1 알파 u2 알파 그리고 f 알파 x 알파 d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가 먼저 있어요. 함수를 먼저 쓰겠습니다. f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에서 f 여기는 이제 x2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그 다음에 이제 델타 알파분의 델타 u2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x1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분의 델타 u1 알파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 극한을 취하겠습니다. 이 식의 양변에다가 극한을 취해버리면은 리미트 델타 알파가 0으로 간다면은 델타 알파분의 델타 파이 알파는 자연스럽게 여기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d 파이 알파 여기 알파예요. d 파이 알파 d 알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그래서 극한을 취하면 자, 여기는 그대로 남죠. 여기는 인테그랄 이게 적분값이니까요. u1 알파 u2 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f 알파 x, 알파 dx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f. 자, 여기를 볼까요? 이 x2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이 x2는 앞서 여기 이 x2는 이 델타 u2 알파가 자, 여기 아까 여기다 썼다가 지웠습니다만 u2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마이너스 u2 알파. 자, 여기가 델타 알파 델타 u2 알파잖아요. 이 함수값하고 이 함수값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요 x2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구간을 보면 u2 알파가 있고요. u2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가 있는데 이 사이에 x2를 놨던 거예요. 요 간격이 자꾸 얘가 이렇게 줄어든다면은 델타 알파가 0으로 가잖아요. 델타 알파가 0으로 가면은 이 x2는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x2는 u2 알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u2 알파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얘가 u2 알파가 돼요. u2 알파 그리고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델타 알파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겠네요. 델타 알파 0으로 가니까 여기 뒤가 0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델타가 D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D, U2 알파, D 알파 이렇게 돼요. D, U2 알파, D 알파를 프라임으로 쓴 것 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프라임이 된 거예요. 자,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F 여기도 똑같은 이치로 자, 여기 X1이 아까 어디 있어요? 이제는 X1은 U1 알파하고 U1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사이를 X1이라 썼잖아요. 근데 이 델타 알파가 0으로 가면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까워지니까 이 사이에 있는 X1도 덩달아서 U1 알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X1도 U1 알파에 가까워집니다라는 얘기예요. U1 알파 그리고 알파 더하기 델타 알파에서 델타 알파가 0으로 가니까 이렇게만 되고 델타는 D로 다 바뀌어지니까 D U1 알파 D 알파가 됩니다. 증명이 끝났습니다. 되게 복잡한 정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라이프니츠 공식은 라이프니츠 정리를 더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앞서 다뤘던 라이프니츠 정리 9번이었나요? 아까 그게 그 9번은 피적분 함수가 일변수 함수였었잖아요. 여기 피적분 함수가 여기 보다시피 일변수 함수였었는데 일변수 함수였었죠. 근데 얘는 이변수 함수로 확정을 해도 같은 논리, 비슷한 논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변수 함수일 때 나타났던 이 부분은 다변수 함수일 때 여기만 있어요. 그러나 다변수 함수는 이 항이 하나 더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걸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은 학생들이 요 성질만 기억해두고 얘만 기억하려고 하는데 요게 하나 더 덧붙여줘야 돼요. 그 점만 주의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라이프니츠 정리를 배웠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예문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적분값을 계산해 보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파이 알파가 주어져 있습니다. 파이 알파가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알파의 제곱 그리고 x분의 사인 알파 x예요. 자,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파이 프라임 알파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잖아요. 파이 프라임 알파를 계산한다는 얘기인데, 자, 조금 전에 배웠던 원리를 적용합니다. 얘는 피적분함수를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피적분함수가 바로 fx 알파예요. 얘를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적분 구하는 그대로 놔둡니다. 적분 구하는 똑같이 있습니다. 이 피적분함수를 알파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없어지지 않죠.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알파 x가 되고,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여기 다시 x가 나오잖아요. x 앞에다 쓰겠습니다. dx 이렇게 돼서 이거 서로 소거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자, 이제 그리고 이 피적분함수에다가, 이 피적분함수 fx 알파인데 이 피적분함수에다 종점을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이 피적분함수에다가 x 대신에 알파의 x 위치였거든요. 여기가 x 위치 대신에 종점을 대입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x 대신에 알파의 제곱을 대입하니까 알파의 제곱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 알파의 제곱에다 알파를 곱하니까 3승이 되겠네요. 이게 요거예요. 요 말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미분하시라는 얘기예요. 알파에 대해서, 종점을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를 종점이니까 이 U2가 종점이거든요. 2알파 마이너스, 이제 이 함수에다가 이제 유한, 시점을, 이게 유한이잖아요. 시점을 대입해요.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알파분의 사인 알파 곱하기 알파니까 알파의 제곱, 그리고 시점을 미분해서 곱하라는 얘기예요. 시점을 미분해서 곱하니까 알파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약분됐으니까 코사인 알파 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상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분의 1 사인 알파 x예요. 코사인의 부정적분을 계산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알파부터 알파의 제곱까지,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약분되죠. 알파분의 2배 사인 알파의 3승입니다. 마이너스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이고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사인 알파의 제곱 알파니까 알파의 3승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이군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도 알파를 묶어내볼까요? 2배 사인 알파의 3승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이니까 정돈이 가능하네요.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분의 3배 사인 알파의 3승 마이너스 2배 사인 알파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공식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공식을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공식에 맞춰서 계산법을 연습을 해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정적분, 우리 이제 미분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11번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이건 뭐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1 플러스 x의 적분의 x dx에서, 이거 잘 보세요. fx분의 f 프라임 x의 적분이 주어져 있을 때 혹시라도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는가를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된다면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할 수 있습니다.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이 가능하네요. 2분의 로그 1 플러스 x의 제곱이고 미분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로부터 시점 종점이에요. 자, 이제 종점을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로그 3의 제곱 3, 3, 9 더하기니까 10 마이너스 로그 2의 제곱은 4 더하기니까 5, 이거네요. 다 계산하니까 2분의 1 로그 5분의 10이니까 2예요. 2분의 1 로그 2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거 진수의 거듭제로 가면 로그 루트 2라 써도 됩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 그리고 사인 x죠. 자, 이건 치환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치환적분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자, 이건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좌변 미분하죠. 마이너스 사인 x dx, 우변 미분하면 dt입니다. 치환을 하면 구간도 바꿔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t로 놨으니까 t의 제곱 sin x dx는 sin x 마이너스 t dt입니다. 마이너스 dt입니다. 여기 sin x dx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dt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x가 0일 때 반드시 이건 x의 범위잖아요. 치환했으니까 당연히 치환된 문자에 대한 범위로 바꿔야 됩니다. x가 0이면 코사인 제로가 1이에요. x가 파이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에요. 아래 끝 위 끝을 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래 끝 위 끝을 바꿔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고요. 부호를 아래 끝 위 끝을 바꾸면 부호가 반대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1 마이너스 t의 제곱 dt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 구간이 있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인데요. 상수함수 우함수고 2차식도 우함수예요. 마이너스 t의 점이니까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오른쪽 반의 적분값의 2배. 우함수라면 우함수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대칭성을 쓰는 거예요. 그냥 적분해도 되는데 대칭성을 써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1을 적분하니까 t가 되고 t의 적분하니까 3분의 t의 3승 0부터 1이에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죠. 요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3, 3분의 1, 3분의 2 2에다 1이니까 3분의 4가 되는군요. 그래서 자, 치환 적분을 해서 구간도 다 바꿔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것을 앞서 설명했었죠. 피적분함수에 절대값을 붙여야 된다는 것. 적분 자체가 넓이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예문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이제 y는 이퀄 x의 3승 마이너스 4x와 x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3차함수잖아요. 이제 일단 식을 변열해 보겠습니다. x를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윤곽을 그려보면 최고차함의 개수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고요. 지나는 점의 좌표가 0, 2, 마이너스 0,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그래서 3차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로부터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 마이너스 0, 2예요. 자, 이제 함수 fx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는 양수가 되지만 이걸 적분하면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꺾고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건 식만 세울게요. 당함수의 적분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2x의 3승 마이너스 4x를 적분하면 되고요. 당함수 적분이니까 어렵지 않아서 식만 세울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저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그냥 적분하지만 0부터 1까지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를 가지고 적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꺾고 올려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색 그래프를 보라색으로 바꿔놔야 돼요. 이 그래프는 당연히 마이너스 fx가 되죠. x축 대칭이니까요. 그래서 이 보라색 B급진 영역의 넓이와 아래쪽에 초록색 B급진 영역의 넓이가 크기가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얘를 적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걸 적분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14번의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개의 곡선을 둘러싼 영역의 넓이에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곡선에서 둘러싼 영역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적분하면 됩니다. 자, 2-x의 접은 이런 포물선이고요. y = -x는 이렇게 되는 직선입니다. y는 이퀄 -x. 자, 얘는 y는 이퀄 2-x의 접이고요.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적분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작은 직사각형들을 만들어서 쭉 쌓아가는데요.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위의 높이에다가 아래 높이를 더하는데 아래는 함수값을 그냥 계산하면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위에가 fx 아래가 gx라면 fx에다가 마이너스 gx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fx에다가 마이너스 gx를 더해서 쌓아가는 거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dx예요. 여기서 fx는 위의 함수, gx는 아래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두 개의 교점을 먼저 찾아요. 두 개의 교점. 역시 이것도 식만 세우고 계산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같이 놓고 풉니다. 2-x에 접하고 마이너스 x를 같이 놓고 푸니까 한쪽으로 넘기죠. 이렇게 넘깁시다. x의 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인수분해 되죠. 2, 1 마이너스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이네요. 2하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적분할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고 위의 곡선이 2-x의 접이고요. 아래 직선이 마이너스 x인데 그걸 빼야 돼요. 이 다항함수의 적분이니까 이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많이 해왔던 거라서 익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적분을 계산하는 문제를 살펴봤었고요. 자, 이어서 우리는 이상적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